태주야, 걱정 마.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의부서머니는 식물인간이 된 아들의 손등을 비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차가운 저주가 등 뒤로 사라지자마자 이 병실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말이죠.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정적만이 흐르던 병실에 서늘한 목소리가 내려앉습니다. 연기 그만해요. 이제 일어나 복수해야죠. 그 순간 1년 동안 죽은 듯 닫혀있던 태주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당신이었군. 그동안 나를 지켜왔던 사람이. 가진 것이라곤 복수심뿐인 재벌가 장남과 벼랑 끝에서 그를 선택한 가난한 간병인. 서로 다른 칼날을 품은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피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은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거대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게임. 과연 두 사람은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화려한 왕자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태성그룹 본가의 3층 병실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넓었지만 죽음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고 각종 의료기기들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 이후 태성그룹의 장남은 식물인간이 되어 이곳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은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약물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은수가 태주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웠습니다. 병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명숙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표정이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은수 씨, 태주 상태는 어떤가요? 명숙이 침대 옆으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반응이 거의 없어요. 은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숙이 태주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태주의 머리카락을 살짝 당기고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아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할까요? 명숙이 눈물을 닦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주사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수 씨, 오늘부터 새로운 약을 써야 해요. 의사가 처방해준 특별한 약이에요. 명숙이 작은 약병을 은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약은 태주의 고통을 덜어줄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꼭 투여해 주세요. 은수가 약병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는 약인가요? 태주가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에요. 명숙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수가 약병의 라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의학 용어들이 복잡하게 적혀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명숙이 태주의 손등을 꼬집었습니다. 살짝이 아니라 꽤 세게 말입니다. 태주야, 엄마가 왔어. 알아듣겠니? 명숙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다시 한번 태주의 손등을 꼬집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말입니다. 태주의 손등에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못 느끼는군. 명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수가 명숙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숙이 갑자기 태주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태주야, 내 재산 정리하는 서류가 거의 다 준비됐어.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내가 깨어날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은수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병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몸을 일으키며 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슬픈 어머니의 표정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은수 씨, 전 이제 가볼게요. 태주를 잘 부탁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은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숙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은수가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후 태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태주의 눈가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주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무 작은 움직임이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은수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태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주의 목 근육이 살짝 긴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수가 태주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빨라져 있었습니다. 설마, 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명숙이 준 약병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라벨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영양제가 아니라 신경을 마비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약은 독이네요. 은수가 약병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저택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은수가 병실의 감시 카메라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침대 오른쪽 구석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조용히 태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태주의 귀에 바짝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연기 그만해요. 이제 일어나 복수해야죠. 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순간 태주가 감고 있던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1년 동안 억눌러온 분노와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은수의 손목을 힘껏 움켜잡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준 거군. 태주가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수가 태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도 복수할 이유가 있어요. 명숙을 처단하는 일 함께해요.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서로의 절박한 생존 본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가 명숙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명숙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태주님 상태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은수가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명숙이 보고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했죠? 네, 어제보다 반응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맥박도 불규칙해지고 있고요. 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명숙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수 씨, 수고가 많으세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이사회를 소집할 거예요. 태주의 후견인 지정권을 처리해야죠. 명숙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태주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더 이상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게 되죠. 모든 권한이 후견인에게 넘어가고요.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수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주가 침대에서 고개를 돌려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숙이 뭐라고 했어? 태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이사회를 열어서 후견인을 지정한다고 했어요. 은수가 태주의 베개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 없군. 태주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우선 몸부터 회복해야 해요. 근육이 너무 많이 위축됐어요. 은수가 가방에서 작은 운동기구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가 도와줬어요. 그분도 명숙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은수가 태주의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주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파도 참아야 해요. 지금 포기하면 명숙 뜻대로 될 거예요. 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주가 이를 꽉 물고 견뎠습니다. 1년 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지? 태주가 땀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은수가 손을 멈추고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버지를 파멸시킨 사채업체의 실소유주가 명숙이에요. 은수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에는 명숙이 사채업자들과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서 집까지 날렸어요. 그런데 그 돈이 모두 명숙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걸 알았을 때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군. 태주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적을 가진 거예요. 은수가 태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주가 은수에게 몸을 일으켜 달라고 했습니다. 은수가 태주를 부축해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주의 다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안 돼요. 너무 무리해요. 아니야, 해야 해. 태주가 벽을 짚고 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주저앉았습니다. 은수가 태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천천히 해요. 조급해하지 말고요. 그날 밤부터 태주의 지옥 같은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은수가 태주의 근육을 마사지하고 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태주는 고통을 참으며 조금씩 힘을 되찾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김 실장이 은수를 불렀습니다. 은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김 실장이 은수를 구석으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투여하고 있나요? 네, 물론이죠. 은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약병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던데요? 김 실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수가 잠깐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약을 투여하기 전에 미리 주사기에 준비해 두거든요. 그래서 병에서 직접 빼는 횟수가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김 실장이 여전히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혹시 다른 목적으로 여기 온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일자리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은수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은수가 갑자기 태주의 시계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실은 이런 비싼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 정도는. 은수가 죄송한 표정을 지으며 시계를 김 실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 실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런 거였군요. 돈이 목적이었던 거네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실장이 시계를 다시 은수에게 밀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태주님이 쓸 일도 없으니까요. 조용히 하세요. 은수가 고마워하며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은수가 태주에게 김 실장과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김 실장은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태주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몇 걸음이나 걸을 수 있을까요? 해보자. 태주가 은수의 부축 없이 혼자 서려고 했습니다. 다리가 아직 떨렸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태주가 한 걸음, 두 걸음 걸어보았습니다. 세 걸음째에서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은수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명숙에게 진짜 복수를 시작할 때가 온 것 같군. 태주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사회 개최 사흘 전 아침, 명숙이 은수를 급히 불렀습니다. 은수 씨, 계획에 변경이 있어요. 명숙이 서재에서 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 말씀이세요? 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주의 산소호흡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명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태주님이 네, 그렇게 되겠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명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은수 씨, 당신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오늘 밤 12시에 실행하세요. 명숙이 돌아서며 엄명을 내렸습니다. 은수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택 정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누군가를 막으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사저입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나는 강 회장님의 비서실장이었던 백성호다. 태주님을 뵈러 왔다. 굵은 목소리가 현관까지 들려왔습니다. 명숙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백노인이 왜 여기 온 거야? 명숙이 급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은수도 뒤따라 내려갔습니다. 현관에는 70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백 실장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명숙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태주님의 안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백노인이 명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주는 지금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면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백노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명숙이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백노인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의료진이 아닌 분의 면회는 금지되어 있어요. 의료진 말씀이시죠? 백노인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태주님의 친어머님께서 남기신 유효한 지분 위임장입니다. 백노인이 서류를 명숙에게 내밀었습니다. 명숙이 서류를 받아보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이럴 수가. 이 위임장에 따르면 저에게도 태주님의 의료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백노인이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도장과 서명까지 정확했습니다. 이 서류가 진짜라는 증거가 있나요? 필요하시면 법원에서 검증받으셔도 됩니다. 백노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숙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 은수가 뒤에서 백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태주가 은수에게 건넨 인장으로 찍힌 도장이 바로 그 서류에 있었습니다. 명숙이 어쩔 수 없이 백노인을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백노인이 태주의 침대 옆에 다가갔습니다. 태주님, 백할아버지가 왔습니다. 백노인이 태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주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식물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명숙이 안심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태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백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백노인이 태주의 손을 잡고 있을 때 태주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둘만의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백노인이 미소를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주님을 잘 부탁드려요. 백노인이 병실을 나가려 할 때 명숙이 급히 계획을 바꿨습니다. 은수 씨, 태주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어요. 갑자기 왜요? 백노인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태주를 사설병원으로 옮기겠어요. 명숙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즉시 사설 구급차를 준비해요. 태주를 옮길 거예요. 1시간 후 정체불명의 구급차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태주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은수가 구급차에 타려 했습니다. 안 돼요. 은수 씨는 여기 남아서 정리할 게 있어요. 김 실장이 은수를 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은수를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놓아주세요. 태주님이 위험해요. 은수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해안도로로 향했습니다. 구급대원으로 위장한 킬러가 태주에게 주사를 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태주가 눈을 떴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태주가 킬러의 팔을 꺾으며 일어났습니다. 킬러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이 깨어 있었다고? 1년 동안 충분히 기다렸어. 태주가 구급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도로에는 이미 백노인의 경호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구급차에서 뛰어내려 안전한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 한편 저택 지하실에 갇힌 은수는 명숙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태주는 이미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말이죠. 명숙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은수가 소리쳤습니다. 곧 뉴스에 나올 거예요. 안타까운 사고사로 말이죠. 명숙이 지하실 문을 잠그며 나갔습니다. 은수가 혼자 남은 지하실에서 벽을 더듬었습니다. 태주가 말해준 비밀 통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벽의 한 부분이 열렸습니다. 은수가 좁은 통로를 기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폐공장 건물에서 태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은수가 태주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일 주주총회에서 명숙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거야. 태주가 은수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주가 백노인의 은신처에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명숙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이 돈들이 모두 그룹 공금에서 빠져나간 거군. 태주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백노인이 태주 옆에 앉으며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진짜 유언장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명숙이 조작한 가짜가 아닌 진짜입니다. 모든 지분을 태주님께 물려준다는 내용이에요. 백노인이 유언장을 태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태주가 아버지의 친필을 만지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한편 저택에서는 명숙이 급하게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내일 주주총회 준비는 다 됐죠? 명숙이 거울 앞에서 검은색 상복을 입으며 물었습니다. 네, 태주님의 부고 발표와 태성님의 회장 취임 절차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언론에는 뭐라고 했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를 예정이라고요. 명숙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은수가 주방 보조원과 함께 명숙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모, 정말 고마워요. 은수가 주방 이모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그런 악한 여자 때문에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좀 편해지겠네. 주방 이모가 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명숙의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파기된 서류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수거했습니다. 집에 가서 조각들을 맞춰보니 태주의 교통사고를 지시한 녹취록 내용이었습니다. 브레이크를 건드려.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해. 파기된 서류에는 명숙의 육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즉시 태주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밤 태주가 트럭 운전사를 찾아냈습니다.
운전사는 작은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차를 들이받았던 그 운전사군. 태주가 운전사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운전사가 태주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누가 시켰는지 말해. 태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요. 운전사가 손을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태주가 휴대폰을 꺼내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돈 사고 하루 전에 받았죠? 5억 원. 운전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 돈을 보낸 사람이 박명숙이라는 증거도 있어요. 태주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가족이 있어요. 운전사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자백하면 살려줄게요. 카메라 앞에서 진실을 말하세요. 태주가 핸드폰 녹화 기능을 켰습니다. 운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명숙 여사가 저에게 돈을 주고 사고를 내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수가 명숙의 개인 별장을 몰래 수색했습니다. 별장 지하실에서 혈흔이 묻은 옷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강 회장이 실종된 날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은수가 증거물을 가지고 태주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다 모였어요. 은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주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 저도 복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은수가 태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죠. 당신과 나 그리고 정의로운 태성그룹으로. 태주가 은수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때 백노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큰일입니다. 명숙이 사채업자들을 동원해서 주식을 매집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았어요? 지금 속도면 내일까지 과반수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채업자들이 누군지 알아요. 태주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강태주. 전화 너머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살아있어요. 내일 주주총회에 가서 명숙을 만날 건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태주가 사채업자들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명숙보다 더 큰 돈을 제시했습니다. 명숙이 약속한 돈의 2배를 드릴게요. 대신 내일 주주총회에서는 저를 지지해 주세요. 모든 준비를 마친 태주가 정장을 입었습니다. 1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은수가 태주의 넥타이를 메어주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네요. 아니에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태주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숙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다시 나타날 줄은. 은수가 복수심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주와 은수가 손을 맞잡고 내일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기자들과 주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명숙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표정이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매우 슬픈 날입니다. 명숙이 마이크 앞에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태주가 어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내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태성그룹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고인의 뜻을 받들어 제 아들 태성이가 새로운 회장으로.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강태주가 은수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완벽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게 누구지?
태주님 아니세요? 죽었다고 했는데 주주들과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주가 단상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살아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태주야? 어떻게? 어머니,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태주가 계단을 올라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식물인간인 줄 알았는데 연기였어요. 1년 동안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태주가 명숙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주가 준비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명숙이 병실에서 태주를 괴롭히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제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동안 명숙이 한 일들입니다. 화면에는 명숙이 태주의 손등을 꼬집고 독서를 퍼붓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깨어날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명숙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명숙에게 질문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합성입니다. 조작된 영상이에요.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라고요? 태주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어머니가 제 교통사고를 사주했다는 증거입니다. 태주가 트럭 운전사의 자백 영상을 틀었습니다. 박명숙 여사가 저에게 돈을 주고 사고를 내라고 했습니다. 운전사의 증언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명숙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은수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증거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년간 태주님을 간병했던 이은수입니다. 은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명숙 여사는 저에게 태주님에게 독을 투여하라고 지시했어요. 은수가 독이 든 약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 회장님이 실종된 날 입으셨던 옷입니다. 은수가 혈흔이 묻은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명숙 여사의 별장에서 발견했어요. 장내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이 명숙을 향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자, 회사 돈 도둑질한 거 다 알고 있어. 명숙이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기자들이 에워쌌습니다. 태주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즉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명숙 일가의 모든 직위 해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치며 찬성했습니다. 찬성? 해임해야 해. 그때 검찰 수사관들이 대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명숙 씨 횡령과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사관이 명숙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명숙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주가 차가운 시선으로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명숙이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태주야, 너도 언젠가는. 하지만 그녀의 말은 대강당 문이 닫히며 사라졌습니다. 태주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태성그룹은 정의롭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주주들과 기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은수가 태주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태주와 은수는 강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태주가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명숙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렸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만든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 가겠어요. 은수가 태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분명 회장님께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태주가 일어나서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숙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집무실을 꾸몄습니다. 축배를 들까요? 은수가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 태주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마침내 모든 악몽이 끝났고 빛나는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체포 직전 명숙이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미리 준비된 밧줄을 타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설 무장 세력이 검은색 승합차로 명숙을 데려갔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명숙이 차 안에서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부인, 해외로 도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명숙이 휴대폰을 꺼내 은수의 집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수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은수를 덮쳤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은수가 소리쳤지만 남자들이 그녀의 입을 막고 차에 태웠습니다. 1시간 후 태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태주야, 엄마야. 명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숙, 어디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소중한 간병인이 지금 내 손에 있거든. 태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수에게 뭘 했어?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만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명숙이 웃으며 말을 끌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내 지분을 모두 내게 넘겨. 그럼 그 여자를 살려줄게. 태주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바닷가 폐건물로 와. 혼자 와야 해. 명숙이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주가 백노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죠. 안 돼요. 은수가 위험해져요. 태주가 정장 재킷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멀리서 대기하고 있어 주세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들어오세요. 태주가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한편 폐건물에서 은수가 밧줄에 묶인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이 은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걸었습니다. 내가 내 모든 계획을 망쳤어. 명숙이 은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주님을 죽이려 한 건 당신이에요. 은수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명숙이 은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은수의 입꼬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님이 오면 당신도 끝이에요. 그래. 내가 준비한 걸 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명숙이 가방에서 폭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태주와 너 둘 다 여기서 끝장낼 거야. 은수가 밧줄을 풀기 위해 손목을 비벼댔습니다. 피가 나도록 계속 시도했습니다. 1시간 후 태주가 폐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명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주야, 왔구나. 명숙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수는 어디 있어? 안에 있어. 하지만 서류에 먼저 사인해. 명숙이 지분양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주가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사인하면 은수를 보내줄 거야? 물론이지.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명숙이 사악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주가 펜을 들어 사인하는 척했습니다. 그때 미리 준비한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명숙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태주가 연기 속을 뚫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은수, 여기 있어요. 은수가 목소리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태주가 은수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다쳤어? 괜찮아요. 빨리 나가요. 그때 명숙의 부하들이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태주가 은수를 엄폐물 뒤로 밀어넣고 부하들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총성이 건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가 도망치려는 명숙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해요? 나 줘. 명숙이 발버둥쳤습니다. 그때 명숙이 주머니에서 폭탄 스위치를 꺼냈습니다. 모두 함께 죽어. 명숙이 스위치를 누르려는 순간 은수가 그녀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스위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태주님, 은수가 소리쳤습니다. 태주가 달려와서 은수와 함께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 엎드린 순간 건물이 폭발했습니다. 화염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명숙이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노인의 경호팀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체포하세요. 백노인이 도착한 경찰들에게 말했습니다. 태주와 은수가 서로를 껴안으며 안도했습니다. 정말 끝났네요. 은수가 태주의 가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태주가 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명숙이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태주야, 후회할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악행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입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에 박명숙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6개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명숙에게 살인교사,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또한 김 실장에게는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떨구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태주가 부상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태주의 침대 옆에 앉아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아직도 아파요? 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훨씬 좋아졌어. 당신이 간호해줘서 그런가 봐. 태주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은수가 주저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아버지 빚이 모두 해결됐어요. 명숙의 사채업자들이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태주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도박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새로운 일자리도 구하셨고요. 그럼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태주가 퇴원해서 태성그룹으로 복귀했습니다. 임직원들이 박수로 태주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태주가 새로 꾸민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은수가 전략기획실장이라고 적힌 명패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저도 태성그룹 식구네요. 은수가 명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태성그룹도 없었어. 태주가 은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감옥을 찾았습니다. 명숙이 수감복을 입고 면회실에 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은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태주야.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야? 태주가 차가운 시선으로 명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태성이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
태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박빚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았어. 모든 재산을 다 잃었지. 태주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받을 벌이야. 명숙이 철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태주야, 제발 태성이만은. 늦었어. 태주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은수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두 사람이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달 은수는 자신이 예전에 일했던 가난한 동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장이 깜짝 놀라며 은수를 맞았습니다. 은수야, 어쩐 일이니? 원장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은수가 수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니? 병원에 기부하고 싶어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써주세요. 원장이 수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큰 돈을 어디서 났니? 이제 제가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여기서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은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6개월 후 태성그룹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기적의 회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태주가 은수와 함께 저택 옥상에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 은수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주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뭐예요? 은수가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의 유품이야.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 태주가 은수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깨워준 그날 밤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태주가 은수의 어깨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수가 태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화려하게 조명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배신당한 아들과 가난한 간병인의 처절하고 찬란한 복수극이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년 후 태성그룹 신사옥 준공식 날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예전에 명숙이 비자금을 숨겨두었던 별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강태주가 회장 취임식을 위해 신사옥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휠체어가 아닌 당당한 걸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2년 전 식물인간이었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취임식장 가장 앞자리에 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태주가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태주가 마이크 앞에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태성그룹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련을 극복하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있습니다. 태주가 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은수 전략기획실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은수가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은수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분은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태주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제 동반자입니다. 장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태주와 은수가 함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이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년 전에 병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태주가 은수의 옆에 서며 물었습니다.
전혀요. 그때는 그냥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어요. 은수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명숙이 감옥에서 정신병동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 태주가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태성도 도박빚 때문에 노숙자가 됐다고 하네요. 은수가 잠깐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야. 태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태주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병실은 이제 아름다운 서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모든 일이 시작됐네요. 은수가 서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이제는 승리의 기록이 됐어. 태주가 책장에 진열된 상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주최한 자선 파티가 열렸습니다. 재계와 정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은수 실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내셨어요? 사람들이 은수 주변에 몰려들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은수는 이제 명숙 이상의 기품과 카리스마로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노을이 지는 펜트하우스에서 태주가 은수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당신이 내 귀에 대고 말해준 그날 밤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태주가 은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이 모든 걸 바꿨죠. 은수가 태주의 팔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화려하게 조명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태성그룹의 거대한 제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감옥에서는 명숙이 차가운 독방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아들과 가난한 간병인의 처절하고 찬란한 복수극이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태주와 이은수의 이야기는 절망의 바닥에서 시작되어 찬란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위장하며 1년을 버틴 태주의 인내심과 가난한 간병인에서 재계의 실력자로 성장한 은수의 용기가 만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복수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새로운 인생을 건설했습니다. 명숙과 태성의 비참한 몰락은 악행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가족까지 배신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반면 태주와 은수는 서로를 구원하며 더 강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동맹은 마침내 빛나는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함께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